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952년 영국의 사우스엔드 해변가의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토요일 오후 9살이었던 빌 램지는 집 정원에서 놀고 있었죠. 한창 그 나이 때의 어린아이답게 상상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이는 2차 세계대전 조종사에 대한 영화를 보았던 날에는 하루 종일 전투기 조종사처럼 행동할 정도였죠. 그런데 활발하고 이런 엉뚱한 성격의 빌이 유독 그날따라 통 말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 모습에 잠시 갸우뚱했지만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 사건이 시작됩니다. 따뜻하고 쾌적한 날씨였는데 빌이 갑작스럽게 막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육안으로 보일 만큼 몸을 막 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죠. 어디선가 코로 스며드는 아주 불쾌한 냄새. 어머니가 딱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딘가 상태가 좋지 않은 걸 봤고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빌이 으르렁거리면서 근처에 있던 커다란 울타리를 통째로 뽑아버렸습니다. 이게 와이어로 엮어져서 밑에 콘크리트로 고정시켜 놓은 울타리였는데요. 도저히 9살 아이가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빌은 울타리를 들고 이리저리 휘두르기까지 했죠. 정말 온화하고 밝은 성격이었던 빌이 순식간에 다른 종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막 야생동물처럼 막 울타리를 갉아먹는 듯 했죠. 부모님은 좀처럼 아이를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안으로 피신을 했고요. 진정될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빌이 마지막 포효를 한 이후에 갑자기 또 힘을 잃은 개처럼 막 헐떡거리면서 울타리를 떨어뜨렸고요. 몸이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고 평소 우리가 알던 9살의 빌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도 놀란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아이한테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손짓을 했고요. 그날 밤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모두 잊어버려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빌과 가족들은 15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빌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한 지 첫 2년 동안 계속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막 식은땀을 흘려서 꿈에서 깨기가 일쑤였죠. 꿈이 어떤 내용이냐? 아내의 뒤를 따라 걸어요. 그러다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막 도망치는데 뭔가 막 야생동물이 헐떡이는 모습처럼 있다가 훅 잠에서 깨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1983년이 되었고요. 빌은 39세의 중년 남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집에서 만나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연거푸 몇 잔을 마셨고 빌이 갑자기 그 30년 전 9살이었던 그날처럼 또다시 막 추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땀이 막 뻘뻘 나요. 몸을 떨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상해서 일단은 그 친구들 모르게 화장실로 몸을 숨기게 되는데,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 앞에 선 그 자신을 보니까 마치 늑대처럼 얼굴이 일그러지듯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에 조용히 있던 빌이 갑작스럽게 으르렁거린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양손에 발톱이요, 뒤틀린 채 길어졌고 눈은 붉게 충혈됩니다. 그러더니 이내 옆에 있던 그 친구의 다리를 막 물려고 해요. 몸싸움이 이어졌죠. 급하게 운전하던 친구가 차를 세우고 빌을 뒤쪽에서 이제 차에서 내리게 하는데요. 이때 빌은 갑자기 또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차분해졌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친구들은 이걸 모든 걸 봤습니다. 근데 뭐 이해가 안 됐죠. 빌이 오랜만에 술을 많이 마셔서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고 같은 해의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빌은 갑자기 막 가슴을 못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돼요. 혹시 심장마비 아닌가 싶어서 곧바로 가족들과 병원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 빌이 또다시 이성을 잃고 막 간호사에게 덤벼듭니다. 심지어 간호사의 팔을 물어서 여기에 날카로운 그 이 자국이 남기도 해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날 빌의 모습은 약간 어깨가 구부정한 채로 양손에 긴 발톱 같은 게 막 꼬아져서 자랐다고 합니다. 막 몸을 웅크리고 짐승처럼 으르렁대면서 누구라도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걸 허용하지 않았죠. 결국 이런 빌을 제압하기 위해 경비뿐만 아니라 경찰이 동원되었고요. 수갑을 채웠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진정제를 투여하기도 했죠. 그날 빌을 막아섰던 경찰관 중에 한 명은 상처를 너무 심하게 입어서 병원에 4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큰 소동은 지역 신문 한 켠에 실릴 정도로 이슈가 되죠. 크리스마스 날의 대소동 이후에 주치의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라라고 권유하지만 빌은 이걸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은 인생 동안 마치 자기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날 그가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병원에 갔더라면 후에 일어날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몇 년이 지난 1987년 7월 22일 저녁입니다. 빌은 직장을 마치고 화이트홀스라는 술집에 들러서 친구들과 가볍게 한잔하게 되는데요.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알딸딸하게 취한 듯 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컨디션이었죠. 그는 음주를 했지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큰 길로 가면 단속을 당할 것 같아서 조용한 뒷길을 택해 좀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지났을까? 빌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매춘부를 발견했고 그녀를 차에 태우게 되는데요.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죠. 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막 몸을 들썩들썩 거렸던 겁니다.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차를 좀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러다 신호등에 맞춰서 차가 좀 느려졌어요. 이때 재빨리 문을 열고 그녀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빌이 마치 막 뭐에 씌인 사람처럼 미친 듯 으르렁거리면서 그녀 뒤를 쫓아오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천만다행인 게 아주 멀리서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던 경관이 있습니다. 그가 무전을 보내고 나서 신속하게 이쪽으로 달려왔는데 빌이 이 경관을 들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후 6명의 경찰이 더 출동을 하고 나서야 이 비정상적인 상태의 빌을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빌을 경험했던 경찰들은 그건 결단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빌은 마침내 정신병원에 자진해서 들어갔어요. 엑스레이, MRI, 다양한 신체 검사와 정신과 테스트까지 이어졌지만 딱히 이렇게 극한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만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죠. 사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신병원에서 10일 동안 격리돼서 관찰되었고 전혀 이상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로도 빌은 폭력적이고 동물적으로 변해버린 이상한 사건들을 몇 번 더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기가 경찰에 가서 제발 내가 누군가한테 해를 입힐 수도 있다 도와달라 라고 소리쳤죠. 이런 빌의 사연이 지역 신문과 TV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엔 그 당시 여행 중이던 워렌 부부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워렌 부부, 그들은 공포영화 컨저링 시리즈, 애나벨 인형, 아미티빌 케이스 같은 수많은 초자연적 현상을 해결했던 악령 퇴치 퇴마 부부로 알려져 있죠. 처음에는요, 워낙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번 건도 사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빌 램지를 직접 만났고 그의 동물성을 체험한 주변 지인과 경찰과 인터뷰를 나눈 끝에
마침내 워렌 부부가 결심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맥케냐 주교와 함께 엑소시즘을 거행하기로 하죠. 사실 빌이 얼마 전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있던 옆에 있던 아내를 막 교살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한시라도 빨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워렌 부부 그리고 로버트 맥케냐 주교, 빌 램지 그의 아내와 또 당시의 초자연 수사관 존 제피스까지 여기에 참여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블로이드의 잡지 직원들이었어요.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악령 퇴치 구마 의식이 시작됩니다. 이건 라틴어로 진행이 됐어요. 첫 30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고요한 시간이 흘렀죠. 빌은요,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건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는 순간 맥케냐 주교가 빌의 이마에 손을 올리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상황이 역전됩니다. 빌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막 이를 드러내면서 짐승 울음소리를 으르렁거리면서 내기 시작했죠. 그의 얼굴이 막 뒤틀리고 거칠어졌고요. 날카롭고 억센 발톱이 막 자라나서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들었고요. 후에 로레인 워렌은 그의 귀가 더 뾰족해졌고 얼굴이 사납게 변하면서 손톱이 이렇게 휜 갈고리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괴수 같았는데요. 이 빌이 막 주교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주교가 십자가를 들고 라틴어로 떠나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퇴마의식이에요. 빌은 계속 으르렁거리고 힘들어 하다가 이내 마지막 포효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이날 엑소시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말했어요. 빌 램지 속에는 늑대 인간의 악령이 살아있었다고요. 그날 이후 빌은 더 이상 늑대 빙의를 경험하지 않았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레인 워렌과 남편 에드 워렌은 훗날 이 사건에 대해 책으로 남기기도 했죠. 빌 램지는 사악한 늑대의 원혼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건 정신적인 장애 양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때 영국의 진짜 늑대 인간이라고 불리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빌 램지. 늑대의 원혼에 빙의된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가 정말 악마의 씨였던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였는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과 빌에게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은 정말 모든 게 실제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퇴마가 거행되고 1992년 이후로 빌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빌 또한 더 이상 늑대 인간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2020년에 개봉될 컨저링 3에서 1980년대를 배경으로 늑대 인간 악령에 홀린 빌 램지의 엑소시즘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가설이 생기면서 이 스토리는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늑대 인간이라고 불렸던 빌 램지, 어쩌면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은 이게 지금 실화를 얘기하는 건가 괴담을 이야기하는 건가 굉장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 워렌 부부의 저서에 남아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